약간 놀랍죠? 그 사이트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 게시판에 와 등급컷 실화냐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그럴 법도 합니다. 왠지를 말해주면은 문제가 쉬워서가 아니라 이때 이제 응시자 수를 내가 봤어요. 응시자 수가 16,665명이었어요. 상당히 적었죠. 원래 보통 대성모의사를 제일 많이 치는 시험인데 이때가 이제 9월 모고 끝나고 거의 그 바로 다음 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현역 학생들이 거의 안 쳤어요. 6월 모고 때문에 이제 가뜩이나 힘 빠졌는데 사설을 볼 리가 없겠죠. 그러면은 16,663명의 대부분의 구성은 누구겠니? N수생으로 구성이 됐다고 얘기해요. N수생들로 구성이 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간 수능에서 싸워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치? 그 N생들의 위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시험지의 30번 문제가 오류예요. 30번 문제가 전원 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100점이라는 게 1등 컷이 된 거예요. 30번을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4점씩 여러분들의 점수에 4점씩을 플러스 시켜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쳐보자. 근데 A랑 B를, OA랑 OB를 OC가 2등분 했다라는 거는 얘가 이제 요 각이 이렇게 나아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너희 뭘 떠올려야 될까요? 요 모양을 보면은 바로 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떠올려야 되죠. 발음이 이렇게 안 되지. 각의 이등분선 정리. 그게 뭐였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그 두 가지 잠깐만 짚을게요. 개념도 살짝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김에 중선 정리 있죠? 중선 정리. 그 녀석이랑 각의 이등분 정리랑 요 두 개. 중선 정리. 중선 정리라는 거 이제 그 마주보는 대변을 한가운데로 지나간 요 선을 우리 중선이라 그러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따라봅시다. 몰랐으면 빨리 적고요. 얘가 되죠. 외우는 방식은 선생님은 나 어떻게 가르치냐면 되게 유치할지라도 절대 안 잊어먹어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가르쳤었을 때 이걸 언급했던 애가 2년이 지났는데도 이거를 여전히 기억하더라고요. 훌륭했다 생각하는데 여기 모양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하면 요거고요. 2배의 예제곱하고 예제곱이거든요. 그럼 소 모양이 나오죠, 소. 그래서 나는 그냥 아예 소정리라 그래요, 소정리. 근데 얘가 뭘 이등분했다? 변을 이등분했다. 변을 이등분했다. 그럼 너희가 이렇게 기억하면은 이제 안 잊어먹어요. 뭘 이등분하면? 변을 이등분하면 소 모양이 나오더라. 근데 이제 이렇게만 했을 때 또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워요.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건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다 제곱 2 제곱 모든 항에다 2가 붙었고만 2 곱해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가봐. 여기를 가면 항상 남자 입구 여자 입구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항상 2가 붙어요, 모든 것에. 기억해 두세요. 안 잊어먹어. 이거 진짜 희한하게 안 잊어먹어. 여기 유치할지라도 알아둬야 됩니다. 적어두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2배의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다. 변을 이등분하면 소 모양이 나오더라. 모든 항에 다 2가 붙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설명하면은 얘는 얘를 또 뭐라고 할까? H라고 할까? 이렇게 되고요. 이걸 모양 그대로 따라가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됩니다. 그래서
스 모양이 나와요. 스. 선생님은 스정리라 그러는데 얘는 각을 이등분했다. 각스. 각을 이등분하면 스 모양. 얘대에는 얘대에다. 이 스정리, 지금 각의 이등분선 정리는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와 외각의 이등분선 정리가 있고요. 재작년에 외각의 이등분선 정리가 27번인가 8번으로 한번 등장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오답률이 높게 나왔었는데, 삼각형, 태초의 삼각형은 요 왼쪽에 있는 요 얄쌍한 모양의 삼각형이 ABC고요. 권사각에 대해서 이 B라는 녀석을 내각을 이등분했느냐 아니면 얘 외각을 이등분했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 식이랑 똑같아요. AB 대 BC는 AH 대 HC더라. 식 모양은 정확하게 동일하죠. 어떻게 연상하면 좋느냐, 연상하면 좋은 방법은 요 H가 원래 안에 있던 건데 그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냈다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 봤었을 때 얘 대 얘가 A에서 출발해서 H 거쳤다가 C로 가죠. 근데 그 H가 바깥으로 빠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그 모양으로 기억해주면 요거의 확장 버전입니다. 요것도 기억해 둡시다. 길게 했는데 개념 짚느라 그랬고, 하다가 요거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OC라는 벡터가 얘랑 얘를 이등분했다, 각을 이등분했다 라는 말이니까 어떻게 너희는 접근했어야 되냐면 요 길이를 구하고요, 요 길이를 구해서 요거 길이를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OA 길이는, OB 길이는, 자, 그림이 잘못됐네요. 얘를 B라고 할게요, 얘를 A라고 할게요. 다시 얘는 14, 얘는 5죠. 그럼 요 점은 BA를 13 대 5로 내분하는 점인 거죠. 그래서 요 점을 찾아주면은 (18분의) 13 곱하기 4 하면은 52에다가 5 곱하기 하면 60, 39에다가 5, 25 이렇게 나오죠. 계산하면은 2로 약분시키면 9분의 26에다가 32죠. 56 얘 계산해주면은 64에다가 8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얘가 뭐다? O 얘를 뭐라고 할까? 내가 A, B, C라고 할까요? C 여기 썼잖아. C, D라고 할게. OD 벡터다 그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이랑 OC 벡터가 실수배가 돼야 되겠죠. 되니? 그럼 얘에다가 몇을 곱하면 얘가 될까? 18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쵸? 얘에다가 18을 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럼 얘에다가 18을 곱하면 K가 나오겠다. 라고 해서 64가 답이겠죠. 했죠? 그럼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자, 선생님 어떻게 풀었냐면 얘가 적어도 한 개씩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가 일단 들어갔었을 때 몇이 나오느냐, 이 세 개가 다 들어가나면은 6이 일단 나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개씩이라면 최소한 6은 얘네가 TO를 차지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12에서 6을 제외해주면은 나머지 6이라는 거를 이제 꾸려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이제 그 6이라는 것을 분할시켜주자. 그럼 6의 분할은 혹시 맞을까요? 맞네요. 그럽니다. 됐나요? 간단하죠? 왜
틀렸을까요? 자기가 틀린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내가 생각했었을 때 요거 세 개가 적어도 하나씩 들어갔을 때 6이 된다라는 것까지를 캐치 못하지 않았을 거고, 혹시라도 오해를 한 학생은 나머지 6을 또 1, 2, 3으로 만들 생각을 했다면 이제 그 위험한 발생이 했던 거고요. 잘못 생각했던 거죠. 혹은 얘를 세는 과정에서 누락한 게 있거나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외적으로는 연습 부족. 그 외적으로는 연습 부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실수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실수할 만한 여지는 문제 해석을 잘못한 케이스, 아니면은 요거 세는 거 꼼꼼히 못한 케이스. 사실 꼼꼼히 못 센 것도 연습 부족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경우의 수가 사실 너무 쉬운 문제들이 매번 오답률 높은 거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은 3위가요. 28번 문제가 3위였어요. 얘도 경우의 수 문제인가요? 네, 확률 문제네. 일곱 명의 학생이 각각 두 종류의 카드 A와 B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두 명의 학생이 남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7명에서 소수로 남는 애들이 이제 살아남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명, 3명이 묶였어. 그럼 4명은 탈락하고 3명이 또 한 번 진행을 해서 2명, 1명 이런 식으로 남는다는 거죠. 2번 시행한 끝에 시행이 끝나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입니다. 처음 7명이 있었고,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되느냐? 당연히 이 문제에서 말하는 여기서 한 번 시행을 하고 또 한 번 시행을 해서 끝나야 돼요. 최종적으로 1명이 남아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는지를 너희는 사례를 만들어라. 늘 무슨 소리인지 한 번에 와닿지 않을 때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만들든 하여튼간 사례를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패턴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봅니다. 7명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6명 1명으로 쪼개졌어. 안 되죠. 그러면 왜? 1명으로 끝나버리니까. 이건 아닙니다. 7명이 5명 2명으로 쪼개졌어. 그러면 얘네가 이제 죽는 건 아니고 탈락하고, 얘네가 한 번 더 하는데 1일 이렇게는 또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4, 3 이렇게 되고요. 여기 얘네가 이제 탈락하고 얘네가 한 번 더 해서 2, 1 이렇게 남는 거겠네요. 그치? 3, 4 하면은 바보죠. 있던 거니까. 그래서 7에서 4, 3 그 다음에 2, 1로 가는 거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3, 4로도 보긴 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A라는 녀석이랑 B라는 게 두 개가 주중에 있잖아. 그러면은 A의 4명이냐 3명이냐가 다를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좀 케이스가 나눠지겠네요. 하여간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에서 4, 3으로 됐다가 2, 1로 가는 그 케이스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7에서 4, 3 되는 확률은 7명 중에서 4명이 A를 고르고 3명은 B를 고르는 거잖아. 무작위죠 지금. 그쵸? 얘는 3명이 A 둘 B 하나잖아. 얘죠. 이 둘 어떻게 해요? 곱해주면 되겠죠. 그것이 이 한 케이스에 대한 확률인 거고, 최종적으로 답은 어떻게 할까? 이거에다가 몇을 곱해줘야 될까요? 이러한 케이스가 총 몇 개 있어요?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 그러면 4를 곱해주면 되겠죠. 됐니? 이렇게 해서 답 내면 됩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문제 한번 쓱 읽긴 읽었죠?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일단 너희는 제일 처음에 A랑 B가 자연수라고 언급된 거에서 부정방정식. 최종적으로는 A랑 B에다 숫자를 이거저거 때려놔서 문제를 풀겠구나 라는 일단 각오 한번 해야 되고요.
자연수나 정수 조건 줬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답을 집어넣어서 풀이하는 수밖에 없어요. fx를 줬습니다. 그래프 개형 한번 봐야 되겠죠. 왜? 이걸 바로 식으로 풀 건 아니잖아. 그럼 이 그래프 개형을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일단 ln이 있어서 정의역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근데 오른쪽에 여기가 b잖아요. 얘는 자연수고 x제곱은 당연히 0 이상이니까 뭐 x에 대해서 정의 안 되는 건 없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정의가 될 것이고, 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까? 미분 한번 해볼까? 미분 한번 해보면 얘가 0이 되는 지점, 이 위의 녀석이 실근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쵸? 극점이 꼭 있으리란 보장은 없는데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거나 두 개 있거나. 자, 근데 이게 좀 난감한 게, 그러면 그래프 개형 어떻게 그리냐라는 게 너희가 좀 난감할 수 있겠네요. 그럴 때는요, 이 fx가 지금 당장 그래프 개형이 안 보이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덩어리로 한 번에 보려고 하니까 너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는 지금 덧셈으로 결합이 됐잖아요. 그럼 너희는 얘와 얘를 따로 보세요. 알았어? 곱하기로 결합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단위들에 대해서로 판별하면 의외로 또 쉬워요. 복잡하게 덩어리로 져 있을 때는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런 것도. 얘는 우상향 그래프니까 굳이 그릴 필요 없겠고, 얘에 대해서 봅시다. 얘에 대해서. 그럼 얘는 x가 무한으로 가면, x 무한으로 가면은 무한으로 가죠. x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도 무한으로 가겠죠. a가 이제 자연수니까. 극점은 x가 0일 때 극소가 되겠죠, 정황상. x가 무한으로 가봐. x 무한으로 가면 양의 무한으로 뻗죠.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도 마이너스 무한으로 양의 무한대로 뻗죠. 그런데 유일하게 있는 극점이 x는 0일 때니까 여기다가 x 0 집어넣으면은 lnb, alnb 이렇게 나오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ln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교양 있게 해주려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그 요거에다가 y는 x를 얹어주는 거 아니야? y는 x는 이 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렇죠?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한다? 세로로 더해준다. 그게 바로 얘 fx의 그래프 개형이다 그 말이에요. 괜찮아요? 어떤 모양이 그릴까요? 빨리 머릿속으로 연상해봐. 그것도 너희가 훈련이 평소 많이 돼 있으면 딱 보일 텐데. 일단 여기는 A, LNB 찍겠고요. 자, 마이너스 무한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을 가면은 얘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고 얘는 플러스 무한이긴 하지만 ln과 다항함수, 즉 로그함수와 다항함수가 부딪혔을 때 누가 더 세죠? 다항함수가 더 세죠. 그치? 즉 얘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거예요. 괜찮아? 플러스 무한으로 가면 둘 다 무한이니까 위로 가겠죠. 그치? 여기 오른쪽에서는 사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쵸? 왼쪽이 좀 문제겠네. 어떻게 될 거냐면요, 페이즈 변화가 몇 번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아예 없거나 두 번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를 내가 얘기해 주면, 왜 그런지를. 야, 집중. 페이즈 변화가 없다라는 건 이런 걸 뜻해요. 요 기울기가 지금 1이잖아요.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일을 채 넘어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뭐 얘가 최대로 가파른 데는 이런 데겠죠? 변곡점 뜨는 거. 여기에서의 기울기조차도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의 증가 속도에 얘가 감소가 못 따라붙겠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그냥 한없이 증가했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것이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즉 얘의 증가 속도보다 더 가파라졌으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식으로 마일로 부딪히는 게 두 개의 지점이 발생하면서 두 번의 페이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정리해봐요. 지금 현재까지 정리해봐. 내가 지금 여기까지 말한 거 있지? 지금까지 말한 거 정리해봐. 그 다음에 다시 논리 전개해줄게. 그럼 적어볼 거 적어보세요. 현재까지 적을 거 적어봐. 너희가 적을 때는 베껴 적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말 들었잖아? 지금 이 문제를 너희가 다시 그 문제만 보고 너희가 전개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 힘으로 전개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 하는 것까지 따라가 보라는 그 얘기야. 근데 하다가 정말 답답하면 앞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해 줄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자, 그럼 진행해 볼게. 아까 말했었던 페이즈 변화에 대해서 다시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얘는 지금 여기에서 얘는 지금 감소하잖아요. 얘는 증가하고요. 감소하는 녀석이랑 증가하는 녀석이 부딪혔다 그 얘기야. 근데 감소하는 애의 기울기가 더 크다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둘을 세로로 더했었을 때 감소하는 모양이 뜰 거예요. 근데 감소하는 녀석의 기울기가 작으면 증가하는 녀석에 딸려가서 증가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 페이즈는 현재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은, 만약에 이 녀석의 기울기에 얘가 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한결같이 그냥 이런 식으로 증가한 녀석이었을 것이고, 뭐 정확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가 극점은 없다고 얘기야. 또는 만약에 여기서 기울기가 얘보다 더 가파라서 감소하는 영역이 생겼다라고 친다면은 이러한 식으로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되진 않는다 치더라도. 되니? 그런 거, 이 두 가지의 상황 변화는 이제 너희가 그래프적인 감각으로 약간은 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세로로 더해질 때. 이걸 선생님이랑 많이 할 거예요. 자, 하여튼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GT라는 녀석은 어떻게 잡히는 것이냐, X가 T라는 걸 딱 잡아서 그거의 오른쪽에 대해서 최소값을 GT로 잡겠다. 근데 그 GT가 미분 불가다라는 거는 절대 이걸로 이 증가하는 그래프는 안 잡힐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떠한 점에서 내가 T를 딱 잡았다고 쳐봐.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이거 얘기를 했었을 때 T를 내가 여기로 잡았지? 그러면 이거 이후로 봤었을 때 최소값은 여기일 거예요. 점점 똑같이 최소값은 여기 선 따라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요거 라인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는 계속 요 점이 잡히죠. 최소가. 그러다가 다시 여기에서부터는 다시 이 선 따라가죠. 미분 불가점이 뜬다 그 얘기죠. 되니? 근데 만약에 증가를 했으면은 그럴 이유가 없죠. 즉 우리는 여기 이 조건에 의해서 두 그래프 중에 왼쪽 그래프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왔어? 자, 그럼 요거 보면은 사실 관건은 얘네요. 결국 이제 나라는 조건에서 이 둘에 대해서 여기가 POE가 마이너스 이거나 여기가 POE가 마이너스 이거나 그 두 개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은 요걸 알 수 있을까? 미분한 거에다가 넣어봐야 되겠죠? 여기서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왼쪽 나라는 식을 고지고대로 써주면 나에서 fx가 요거였잖아. f p는 f 마 2라는 거는요, p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 얘가 마 2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과 같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어? 분명 둘 중에서 하나는 여기에서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정보도 알 수 있겠죠. x에다 마이 집어넣으면은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거나 둘 중 하나죠? 만약 얘라 치면은 위의 케이스로 친다 하면은 4 플러스 b가 여기 있잖아. 4 플러스 b. 그럼 얘가 4a잖아. 얘가 4a고 b가 또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얘냐인데 사실 얘를 여기다 넣고 연립하는 결과, 얘를 여기다 넣고 연립하는 결과가 둘 다 어떠한 결과가 결국 나오냐면은 요거예요. 그냥 요식. 요식밖에 지금 꺼집어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결과적으로 유효한 식이 이거밖에 안 뜨고요. 얘 이제 얘기해주면 4a 마이너스 b가 4다. 요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반드시 이렇게 택도 없이 쓰면 안 되죠. 하나 정도 조건을 더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 조건은 어디서 잡을까? 여기서 잡아주면 되겠네요. 요거에서 아까 지금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마냥 증가한 녀석이었고 하나는 두 번 굽이치는 녀석이었어요. 즉 여기에서 판별식 결과 AC 들어가면 얘가 0보다 크다. 요거까지 들어가는 거죠. 왜 극점이 두 개는 잡혀야 되니까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소인데 이제부터는 한번 때려 넣어봅시다. A랑 B에다가 숫자를. A가 만약 1이야. A가 1이면 말이 안 되네요. A가 2야. A가 2면 B가 4죠. 안 되죠. A에다가 3. 얘는 8. 되죠. 그럼 답은 11. 답이 있죠. 보기 답 5번이네요. 정리해보세요. 정리해보고 어려운 문제는 거 맞네요. 어려운 문제는 확실히 난이도가 좀 있긴 합니다. 정리해보세요. 자, 메인 줄기는 어떻게 되냐면 메인 줄기는 너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 그래프를 얘냐 아니면은 그거냐 그 두 개의 선택지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얘라는 걸 결정하는 순간 조건식이 하나가 붙었다는 거죠. 이 프라임식에서 두 개의 이제 실근이 잡힌다라는 걸 통해서 요 D 판별식 써가지고 선생님이 식을 하나 잡았다. 요걸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기억해주고 이 뒤에 요거는 단순히 연립 과정이라서 요게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너희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자연수 어쨌든 자연수가 있었을 때 이거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하는 건 결국에 숫자 때려 넣어서 구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1, 2, 3, 4부터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거 학생들이 참 하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부정반드식 문제는 늘 오답률이 높아요. 뭔가 학생 입장에서 뭔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해봐야 돼요. 자연수는 숫자 넣어보고. 자, 좀 쉽시다.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자. 자, 어떤 조건이냐라는 것부터 보면은 뭐 이 구에서 APQ가 요 면이 이 밑에 면이랑 알파랑 이루는 각도가 60도라는 게 조건이었죠. 공간에서 각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공간에서 60도라는 각이 준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쌤 같은 경우는 나는 그림풀이를 난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추천하진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푸느냐? 벡터를 가지고 풀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지금 두 개의 면이 있어요. 문제에서 지금 말하는 게 각을 줬는데 어떤 각이냐?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죠. 그럼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려면 너희가 두 면의 법선 벡터를 알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돼?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이 알파라는 평면을 과감하게 XY 평면으로 두고 요걸 이제 깔리는 평면을 XY 평면으로 두고 요 점을 뭐 좌표로서 표현하면 끝난다는 거죠. 괜찮니? 일단 그러한 시각. 그랬었을 때 여기서 이제 X축, Y축을 어떻게 설정해 줄까? 일단 요 OA로 가는 요거를 Z축으로 좀 봐주고요. 요걸 Z축으로. 그리고 뭐 요거 P로 가는 거 요거를 이제 Y축으로 볼까요? 요쪽에 그냥 X축이 있다고 보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봐줍시다. 그래서 요 P의 좌표를 좀 간단하게 가자는 거죠. 반지름 몇이라 그랬지? 5라 그랬죠? 그러면은 P의 좌표, 요 스몰 P의 좌표는 0, 5, 0이 했고요. 요 A 좌표는 0, 0, 5겠죠. 괜찮아요? 나 지금 베타 저게 어떤 조건인지 내가 뭐였지? 거리로부터 2인 평면이네요.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 거리가 2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높이가 3이다 그 얘기죠. 그럼 요 베타라는 평면은 Z가 3이다라는 평면이고요. 되니? 그러면 요 Q라는 녀석의 Z좌표는 확실하죠. Q의 Z좌표는.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건 뭘 몰라? A좌표랑 B좌표, 즉 요 녀석의 X좌표, Y좌표를 모르는 거고요. 근데 요 녀석이 원의 자취라는 건 알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둬볼게. 요 Q라는 녀석을 A, B, 3 이런 식으로 두면은요. 그럼 어떤 조건에 자연스럽게 딸려 나올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반지름 구해보면은 얘가 3, 얘가 5잖아. 그럼 얘는 4겠네. 그럼 1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왔어? 원의 반지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세 개로 만들어지는 평면의 법선 벡터 구하고 요 녀석의 법선 벡터는 0, 0, 1이니까 그 둘의 내적이 이제 뭐 그 60도 이용해주면 되죠. 코사인 세타. 그렇게 하면 된다 그 얘기야. 그럼 이제 너희는 뭐만 하면 돼? 요 세 개로 이루어진 법선 벡터를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외적이죠. 쌤이 이제 그 외적을 내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물론 교육 과정에 없는 거 맞아. 하지만 벡터 풀이에서는 외적이 어찌 보면 너무 필수예요. 난 그냥 너희분들한테 가르쳐요. 그냥 하라고. 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면 뭐 A를 기준 잡을까? 어떤 A를 기준 잡아볼게요. AP 벡터를 구하고요. AQ 벡터를 구해요. 일단. 그러니까 어떤 그 시점 동위를 일치시켜서 두 개의 이제 벡터를 잡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이라는 것 자체가 뭐였다? 요 두 개 잡아주고 나면은 요 둘의 공통으로 수직인 벡터를 잡는 게 외적 구하는 연산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법선 벡터예요. 됐니? 그래서 난 요걸 A를 시점으로 잡아줘서 P랑 Q로 잡아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공동으로 수직인 법선 벡터가 뜨겠죠. 그러면 AP 벡터 잡아주면은 얘를 빼주면은 0, 5, 마오네요. 그리고 AQ 벡터는 여기서 그죠? 그러면은 A, B, 마이네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외적을 합니다. 외적하는 방법은 이 둘에 대해서 두 번째 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O, B, 마오, 마이, 0, A, 마지막으로 O, B 한 번 더 써주고 요렇게는 플러스, 요렇게는 마이너스. 그럼 요 둘로부터 곱하면 마십, 곱하면 마오비인데 부호 반대로 요렇게 콤마, 얘 곱하면 마오웨이, 곱하면 0이죠. 콤마, 곱하면 0, 곱하면 5웨이 이렇게 되죠. 요게 바로 법선 벡터입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법선 벡터인데 좀 5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마오로 나눌게요. 정리하려고. 그러면 얘가 2, 마, B, A, A네요. 얘가 바로 APQ의 법선 벡터다. 됐어. 현재까지 정리. 현재까지 정리. 하세요. 정리할 때는 베끼는 게 아니라 그랬다. 자, 그러면 이 알파에 대한 법선 벡터 n 알파라고 표현할게. 얘는 0, 0, 1이라는 건 너희들 다 알고 있겠지? 따라서 코사인 60도 2분의 1 얘는 요거 크기 2a제곱에 곱하기 1 분의 내적 이렇게 나오겠네요. 물론 절대값 씌워주는 게 맞는데 그냥 일단 양수로 가보죠. 뭐 굳이 문제될 건 없죠. 그럼 이제 넘기면 루트 양변 제곱하면 4a제곱 2a제곱 넘기면은 2a제곱 마이너스 얘랑 뭐랑 연립해? 저 위에 있는 거. 그럼 뭐가 나와요? A랑 B가 다 나오죠. 됐어? 그럼 이제 요 점의 좌표가 다 나왔지? 끝난 거야 이제. 어떻게 구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뭔지 말해줄게. 최종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요 POQ라는 거 요거에 이제 밑으로 내린 정사형 넓이 구하라 그랬죠?
근데 이게 애초에 y축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 우리한테 궁금한 건 뭘까? 얘 a좌표, x좌표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떨어졌었을 때 수선의 발. 그럼 이 녀석이 y축에 대해서 그 방향적으로 너희에게 이해되기 위해서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P, 5가 있을 거고 0,5 얘가 이제 P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원점 찍히고 요거 찍히고 여기에 이제 Q'에서 찍힐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삼각형 나오는 거잖아? 요거 넓이 구하는 거니까 요 X좌표만 알면 되고 이 X좌표는 뭐예요? A예요. 됐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요게 두 개 연립하면은 거기 보니까 답이 되게 좀 복잡하게 나오네요. 그치? 근해 공식 한번 써주든가 그 혹시 대칭 형태인가요? 그러네, 대칭 형태네. 그럼 굳이 근해 공식 쓸 필요 없이 근각의 관계로도 풀 수 있겠네요. 저 둘의 합과 저 둘의 곱에 대해서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잖아? 이해돼?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세요. 간단하지? 이게 바로 공간을 벡터로 푸는 것의 장점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각도를 줬어. 뭐와 뭐의 각도냐? 평면과 평면의 각도네. 두 평면의 법선 벡터 알아야지. 끝이에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거기 있는 식을 합하고 곱한 것들이고 얘는 이제 여기서 넓이가 얘잖아. 그래서 2분의 5에 대해서로 알파 두 개 합한 건 얘분의 얘. 2분의 5에 대해서 두 개 곱하면 4분의 25에다가 곱하면 얘분의 얘. 그런 거야. 근각의 관계로. 됐어?